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은행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후배가 메시지가 와서 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연금저축 계좌에서 새로 출시된 국내 배당형 ETF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당 커버드 콜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전화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후배한테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성장보다 배당이 내 성격에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줬었고요.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면 좀 안정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자기 성격에 잘 맞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안심이 된다. 물론 큰 손실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배당 받으면 공돈 받은 느낌,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현금이 입금됐다. 마치 누군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수익이 잘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이익인 건지 아니면 내 돈인 건지 많은 분들이 이 배당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착시 현상이 발생할 굉장히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 합니다. 배당 착시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가 특정 투자 상품 혹은 주식의 배당률을 보고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총 수익률이나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새로 생긴 돈이 아니고 내 자산의 일부가 환급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가 10만 원일 때 배당이 만 원이 있으면 배당 낙일 다음 날은 주가가 9만 원이 돼요. 이론상.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을 꺼내서 다시 받은 것과 같은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이익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착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월세 받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을 하는 상품들조차도 월배당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두 번째로는 세후 수익률을 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내가 배당받은 금액보다 손해를 볼 수가 있죠. 배당금이 만 원일 때 배당소득세가 15.4%이기 때문에 세금을 빼고 실제 수령하는 것은 이제 8,46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만 원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배당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일반 계좌에서 하기보다는 연금 계좌나 ISA 같이 절세가 되는 계좌에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 착시가 이익하고 배당을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 회사가 잘 나가고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배당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ETF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회사의 성장이나 보유 주식의 수익과 상관없이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당 착시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많고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기사에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TSDD라는 미국 ETF인데 연 분배율이 거의 300% 정도 돼요. 그런데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라고 했을 때도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91%예요. 그러니까 분배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국내 케이스도 이 기사에서 언급을 해줬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ETF가 있는데 연간 분배율이 12.32%, 굉장히 높죠. 한 달에 1%씩 분배를 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7.63%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받은 건 맞아. 현금으로 받은 건 맞는데 배당을 줬는데 원금이 지금 까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배당 착시를 조심하자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요거는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미국 배당 퀄러티라는 표가 새로 나왔는데 미국의 DJRW를 추종하는 그런 ETF, 요것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제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유명했던 거는 슈드죠. 슈드. 요거 슈드라고 읽더라고요.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인데 이게 배당이 막 성장한대요. 배당이 막 성장하는 거라서 되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저한테 질문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세계 회사에서 동일한 상품이 나왔죠. 그러면서 수수료 경쟁 엄청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되게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배당 성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뭐 여전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은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른 건데, 예, 저는 뭐 배당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참고로 이제 슈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자산의 움직임 더하기 배당 수익률을 합쳐서 봐야 된다고 보이는데, 여기 이 수치는 이제 토탈 리턴 기준입니다. 토탈 리턴 기준으로 해서 슈드하고 DGRW하고 스파이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작년에 슈드 분석을 할 때 1998년부터 분석을 했어요. 대부분의 슈드 분석 영상들을 보면 슈드 ETF가 나온 2013년 정도부터 해서 분석을 하니까 그냥 쭉 우상향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상품인 것처럼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를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98년 말이에요. 여기 티커 파란색이 이제 슈드가 추종하는 기초지수고, 슈드가 이거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온 상품이니까. 여기 보시면 슈드가 2013년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얘도 2008년에는 동일하게 반토막 가까이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에도 이렇게 손실이 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슈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건, 이 슈드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스파이랑 거의 비슷하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스파이잖아요. 올라가고 빠지고, 2008년에 같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뭐 여기 하락할 때 하락하고 쭉 올라가고, 코로나 때 빠지고, 여기도 코로나 때 빠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슈드가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냥 스파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게 이제 분석의 결과였고, 단 특이한 구간에서는 스파이랑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슈드에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적은 기술주들은 많이 없습니다. 스파이에는 그렇지 않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딱 그런 구간에서 움직임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2000년 전후죠. 2000년 전후가 언제냐면 IT 버블이 굉장히 있어서 IT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어요. 근데 이때 시기를 보면 슈드 같은 경우에는 IT가 올라갈 때 오히려 빠졌고, 반대로 IT가 꺾어질 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때 움직임이 달랐죠. 그리고 또 언제냐? 최근이죠. 2021년, 22년 요때인데, 2021년에도 IT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버블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스파이는 기술주들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져가니까 여기 이렇게 올랐죠. 여기 보이시죠? 근데 슈드는 여기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슈드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실망하셨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냥 슈드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버블이 약간 깨질 때 2022년에 한 해 동안 거의 빠졌죠. 이때 스파이가 많이 빠졌는데 슈드는 별로 안 빠졌죠. 왜냐? 기술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23년, 24년은 또 비슷하게 움직여요.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정도다. 그래서 슈드에 대한 제 생각은 뭐 나쁜 상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스파이랑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버블이 잔뜩 끼거나 버블이 깨질 때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2번은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그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 착시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당률만 보고 상품을 고르게 되면 이 상품 혹은 주식의 본질적인 특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배당 ETF나 월배당 펀드 이런 거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 대비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좀 속을 수도 있어요. 배당이 꾸준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런 자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품을 오래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비슷한 게 인컴 자산이에요. 인컴 한상이라고 하는데, 인컴 자산이라는 이름에 이제 속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컴 자산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산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리츠, 뭐 채권, 고배당주, 혹은 구조화 상품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커버드콜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상품 자체가 리츠나 채권
혹은 뭐 고배당, 뭐 커버드콜 이런 상품 자체가 캐시플로우가 나와요.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매달 들어오니까 좋다. 연금처럼 혹은 월급처럼 느껴지는 거고, 은퇴 자산으로도 많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건 맞아요. 은퇴 후에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빌딩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인컴형 자산을 사면 그게 확보될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컴형 자산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유한 자산, 오피스텔도 상관없고 상가도 상관없습니다. 주식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월세를 받던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쓰던,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 상품들이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ETF 중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TIF형이라고 해서 상품 이름에 TIF가 적혀 있는데, 타겟 인컴 펀드라고, TIF는 타겟 인컴 펀드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인컴형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예요. 이런 상품의 설명을 보면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컴형 상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미국 배당주, 우선주, 국채, 하이힐드 채권, 신흥국 채권, 뭐 글로벌 리츠 이런 자산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TIF가 나오고 나서의 성과를 한번 본 거예요. 2022년 8월에 나왔고 4월 말까지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배당을 뺀 가격 움직임이고,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배당을 포함한 겁니다. 토탈 리턴이죠.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은 제 개인 IRP 계좌를 말하는 거고요. 뭐 연간 수익률은 뭐 움직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TIF보다 더 좋다, 제 포트폴리오가 더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움직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고, 생각처럼 안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 빠졌거든요, 엔디디가. 그리고 2025년에도 하락폭이 좀 있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TIF 상품도 누적 수익률이 연한산 7.54 정도 돼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1.82 요 기간에 그렇다는 거고, 근데 변동성이 TIF가 더 높아요. 그리고 MDD도 여기가 좀 더 높죠. 이런 특성을 보였다라는 거고, 인컴 자산에 대한 오해들이 이런 겁니다. 현금 흐름이 꾸준하니까 안전하다. 아까 월배당이나 배당 상품에 대한 거랑 비슷하죠. 현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 변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리츠나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정 수익이니까 예금보다 좋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총수익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인컴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하면 채권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들이 많이 있으니까 월급처럼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배당이 나오는 구조가 펀드 내부 매도, 옵션 수익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산 가치를 줄이면서 배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구조가 이제 커버드 콜이에요. 커버드 콜 혹은 뭐 프리미엄 뭐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ETF 이름에 15% 프리미엄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름을 다 바꿨죠. 바꾸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매년 15% 배당을 주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한 영상들이었는데, 요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슈드 쪽에서도 있죠. 슈드인데 거기에 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커버드콜 구조를 씌워가지고 만든 뭐 제피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품이 나왔을 때는 7% 프리미엄, 뭐 3% 프리미엄 이런 이름이 있어서, 프리미엄 하면 뭔가 더 좋은 것 같고 7%면 7%씩 뭐가 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배당 투자, 인컴 상품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총 수익률 관점에서 한번 보자
배당 수익률, 자산 가격 수익률 요거를 같이 검토를 해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세금도 체크해야죠. 배당이나 이자 같은 거는 이제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리소득 종합과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더라도 절세계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하냐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나왔는데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구조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고, 변동성이나 MDD 같은 위험들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이제 배당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자산은 굉장히 위험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제 자산 배분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추고 자가 배당을 하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배당은 뭐냐면 내가 직접 내가 보유한 뭐 ETF든 주식이든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됩니다. ETF나 뭐 펀드, 주식이 제공하는 분배금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을 팔아서 원하는 배당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떤가 싶고요. 이 배당 무관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유지된다. 그리고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주식을 일부 팔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현금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든 재투자하든 주주의 부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론인데, 그 모딜리아니 밀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고, 이 이론을 모르시더라도 그냥 자가배당 셀프로 내가 필요한 돈 내가 찾아 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도 그래도 배당주가 좋아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각자의 핏에 맞는 것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각자 이런 장단점을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